브런치. 네, 정시현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이번에는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를 살펴보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입니다. 용산공원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고요. 네. 이 용산공원이 아직 조성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라는 점과 또 전체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공원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에 이 공원이 어떤 인프라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른 시대도 아니고 기후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원은 정말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미를 환경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공원의 또 다른 이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날 도시에 남아있는 이 산과 녹지, 그리고 네. 공원을 두고 도시의 허파, 폐이죠. 허파라고 부르곤 그렇죠.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허파가 하는 역할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바로 네. 호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시에서 공원의 역할도 바로 호흡입니다. 도시공원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다시 신선한 산소를 배출하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도 하고,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공원이 없는 도시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요. 일단은 공원의 역할을 좀 살펴보면 도시의 공원은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공원에 가득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흙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또 수온을 함양, 그러니까 물을 흐르게 이렇게 화명하게 산사태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네. 또 이렇게 물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또한 다시 또 보존될 수 있게끔 그렇죠. 하고요. 공원이나 또 산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경우는 여름철 뜨거워진 도시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꼭 짚고 싶은 부분은 야생생물들에게 보금자리가 된다는 부분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욱 각별한 그린 인프라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공원의 가치와 또 효능을 인정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정말 도시를 생각해 보니까 거의 뭐 회색의 시멘트 아니면 아스팔트로 거의 대부분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흙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은 네. 사실 많지 않아서 맞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공원의 의미가 요즘에 뭐 많은 분들도 이제 공원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자, 근데 좀 구체적인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도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건적으로만 봤을 때도 적어도 이 정도의 공원은 있어야 도시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같이 이제 내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면적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의 1인당 공원 면적으로만 봤을 때도 9제곱미터 정도는 1인당 향유할 수 있는 9제곱미터면 어떻게 되나? 한 평이 뭐 좀 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이상은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각국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공원 면적 수준이 10.5제곱미터 수준이에요. 예.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의 아까 1인당 9보다 높잖아요. 네, 높네. 그럼 네. 뭐 충분하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예. 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제곱미터 정도의 그 수준은 우리나라도 전 국토가 70%가 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말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은 아닌 거예요. 산으로 가기 전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뭐 산지나 임야의 비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사실 허상에 가까운 문제이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평지형 공원이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평지형 공원. 네, 서울로만 봤을 때는 서울숲, 보라매 공원, 올림픽 공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여의도 공원 예. 같은 그런 곳들이 평지형 네. 공원이죠. 이런 평지형 공원이 가치가 높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용산공원도 평지형 공원입니다. 하나가 이제 지금 생기는 거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300만 제곱미터인데요. 이걸 뭐라 딱히 표현할 수 있는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비슷한 규모로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아, 그거만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규모가? 센트럴파크가 약
340만 제곱미터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만큼 넓은 거죠. 그리고 용산공원에 많은 기대가 모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일 거예요. 서울에 이런 센트럴파크가 생긴다라는 이유 갈 때문일 수 텐데요. 있는 지역이 그 주변이 넓으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 안에 공간도 넓을 거고. 네, 저도 상당히 기대 중인데요. 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용산공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용산 미군기지나 또는 뭐 곧 개발될 곳이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건 중요치 않고. 네, 그것보다는 개발보다는 이거를 좀 더 서울 안에서 이 대도시를 좀 더 회색빛의 대도시를 초록빛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원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부의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근데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용산공원이 조성이 예고된 용산 미군기지죠. 현재는 미군기지인데요. 이게 1904년부터 현재까지 외국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2014년에 용산의 기지가 주한미군 대부분이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주한미군이 용산기지에 잔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용산공원을 온전하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용산기지 부지를 모두 반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소파 합동위원회입니다. 네. 풀어서 얘기하면 주한미군 지휘협정합동위원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군 기지에 2개 시설을 포함한 12개 미군 기지를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반환 대상에 있던 용산 기지의 한 2% 정도만 반환을 받은 상태예요. 현저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기에는 반환받은 부지가 너무 턱없이 적은 상태인 거고요. 현재 이제 내년 초에는 20% 정도에 달하는 부지를 반환받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반환받고 또 이제 정화할 것들은 정화해야 되고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반환 받으면은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고서는 공원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가 여기서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미군 기지로 있으면서 사실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렇죠. 군대가 주둔을 했던 곳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화학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 용산 미군 기지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2000년에 주한미군의 이제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이나 또 2001년에 녹사평형 기름 유출 사건 등으로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은 우리 땅을 매우 좀 험하게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용산 기지에 있던 환경 오염 사건 중에 사실 알려진 거는 14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미국 정보자유법을 통해서 1990년대부터 25년 동안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건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그 기록을 살펴봤는데 예. 그 기록이 최소 94건에 달하는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그 공간이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정부는 미측이 정화 비용을 감당할 리 없으니까 빨리 반환받아서 빨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입장이에요. 예. 네,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지난 5월에 부산 시민공원의 기름때에 찌든 토양이 발견이 되었었거든요. 네. 네, 이게 또 이제 부산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미군 기지인 캠프 하야리아를 반환받은 자리에 오염 정화를 거쳐서 조성한 공원입니다. 네. 네, 신속한 공원 조정을 위해 가지고 선 반환 후 치유 를 이제 예외까지 적용을 해서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예상 정화 비용이 3억 원에서 실제 정화 과정에서 들었던 비용이 그보다 47배 늘어난 143억 원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반환을 받고 이제 우리가 토양을 정화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반환을 받았지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걸렸던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 미군 기지가 얼만큼 토양이 오염되는지도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오염이 된 바에 따라서 미군 측에 이런 문제들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당장 지금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네. 제대로 된 토양 오염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죠. 대처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들입니까? 일단은 이제 공원은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물론이고 도시민은 물론이고 네. 그리고 심지어 외부에 있는 다른 분들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곳으로 놀러 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 공원은 정말 자유로운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으로부터 또 이게 지금 현재 잔류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잔류부지에 미대사관을 이전하거나 헬기장을 만들거나 이런 계획들이 다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잔류부지들을 모두 다 넘겨봤고 그리고 또 이런 잔류부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오염 작업이라든지 오염 정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군이 좀 잘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또 정부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에서의 이 공원은 정말 굉장히 각별한 인프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회색빛의 이 도시를 초록빛으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공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서울이라는 이 도시, 정말 이 대도시에 용산공원을 거대한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누구도 국가공원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고 그리고 적어도 국가공원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네요. 예, 오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조성 문제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유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